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요즘 밀리터리 채널들 보면 다들 수출 이야기만 하죠. 어디서 어떤 조그마한 수출 기사만 올라왔다 하면 진짜로 수출될 가능성이 얼마인지는 따지지도 않고 서로 너도 나도 퍼나르는데 정작 국내 소식은 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국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K9A2 자주포의 개량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K9A2 자주포가 어떻게 개량되는지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새로운 자동장전 장치, 그리고 원격 제어 시스템과 고무궤도 등이 포함되어 있죠. 이미 자동장전 장치가 탑재된 모습은 공개되었고요. 그럼 나머지 원격 제어나 고무궤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특히 저번에 영국에 가서 시범을 보인 K9A2 자주포를 보시면 여전히 고무궤도가 아니라 철제궤도로 되어 있었죠. 그럼 K9용 고무궤도는 나중에 수입해서 적용하는 것일까요? 현재 기갑 차량용 고무궤도는 캐나다의 서우스 디펜스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K9에도 이 회사의 고무궤도가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국산화합니다. 올해 2023년 3월경에 미래형 복합제 고무궤도 기술에 대한 응용연구과제가 공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국산 복합제 고무궤도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9월경부터 시작해서 2027년 9월경까지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의해서 개발되는 고무궤도는 총 3가지 차종입니다. 우선 하나는 K9A2 자주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차기 상륙 장갑차, 마지막으로 무인전투 차량입니다. 그런데 고무궤도를 탑재하는 차량이 좀 이상하죠. 우리 기갑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흑표전차도 빠져 있고 K21 장갑차도 빠져 있습니다. 우선 흑표가 빠진 이유는 아직은 전차용 고무궤도는 존재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개발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갑 차량용 고무궤도 중에서 가장 무거운 기갑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고무궤도는 캐나다의 서우스 디펜스가 개발한 고무궤도로, 그 궤도가 레드백 장갑차에 적용되어 있는 궤도입니다. 그럼 이 궤도는 얼마의 무게까지 감당할 수 있냐 하면, 현재 이 고무궤도를 적용한 장갑차 중에 가장 무거운 장갑차는 호주에서 우리의 레드백과 경쟁하고 있는 독일의 링스 장갑차입니다. 링스는 거의 50톤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의 레드백보다도 무거운 장갑차로, 현재 이 장갑차가 고무궤도를 적용한 기갑 차량 중에 가장 무거운 장갑차입니다. 한마디로 이 분야에서 가장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는 캐나다의 서우스 디펜스도 아직 전차용 고무궤도는 개발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 당장은 흑표용 고무궤도를 우리가 직접 개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K21은 왜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 점은 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한화에서 이미 K21 장갑차에 고무궤도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K21 장갑차는 아니고 K21 장갑차에 105mm 포탑을 올린 K21 105에 고무궤도를 올려서 레드백이 개발되기 전에 고무궤도의 장점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K21 장갑차에 고무궤도를 적용했을 때의 장점은 충분히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K21이 이번 사업에 빠진 건 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건 현재 K21은 우리 군에서 최대한 많은 수량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개량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지 않나 합니다. 고무궤도를 적용하게 되면 K21의 생산 단가가 높아지니까요. 그럼 이번 개발 사업 전에는 우리나라는 고무궤도를 개발한 적이 없느냐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우선 우리 군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BV206 장갑차가 고무궤도고요. 특히 과거에 K200 장갑차용 고무궤도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경에 국내의 LSM트론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채용되지 않았고, 그 후로는 추가적인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LSM트론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고무궤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고무궤도와는 다릅니다. 이 LSM트론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고무궤도는 분리형 고무궤도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고무궤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분리형 고무궤도가 있고, 밴드 형태로 된 일체형 고무궤도가 있습니다. 지금 레드백에 적용되어 있는 서우스 디펜스사의 고무궤도는 바로 일체형 고무궤도입니다. 솔직히 저는 서우스 디펜스사의 고무궤도를 처음 봤을 때는 이 궤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했던 분리형 고무궤도가 앞으로 고무궤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밴드식 일체형 고무궤도는 상당히 단점이 많은 궤도입니다. 우선 일부분만 파손되어도 전부 교체해야 하고, 야전에서는 교체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서우스 디펜스사에서는 야전에서 파손되었을 때 그 파손 부위를 응급으로 고칠 수 있는 응급수리 키트를 제공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고 어차피 기지로 돌아와서는 고무궤도를 통째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분리형 고무궤도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금속 궤도 형태 그대로 소재만 고무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야전에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고,
일부만 교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리 보면 분리형 고무궤도가 훨씬 좋아 보이죠. 저도 그리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거의 모든 성능에서 일체형이 분리형보다 더 뛰어납니다. 우선 당장 무게만 해도 그 당시 K200용 고무궤도는 기존 철제 궤도 대비 32%의 경량화를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일체형 고무궤도는 철제형 궤도 대비 50% 이상 경량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 등의 문제에서도 일체형이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분리형은 완전 100% 고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가 고무궤도는 복합재와 고무 그리고 와이어 등을 같이 쓰는 거라 100% 고무로 이루어진 궤도는 없긴 하지만요. 분리형은 결합을 위한 추가 부품이 들어가야 하고 이 추가 부품이 금속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형은 무게뿐만 아니라 진동이나 소음 저감 수준도 일체형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체형 고무궤도가 대세죠. 그러나 일체형 고무궤도를 적용하는 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당장 일체형 고무궤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갑 차량의 모든 바퀴를 일체형에 적합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기동륜과 보기륜 거기에 보조륜은 물론 스포리켓까지 전부 고무궤도에 적합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일체형 고무궤도는 작용하는 인장력 등이 다르고 스포리켓 부분의 구조도 철제 궤도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고무궤도에 적합하게 기갑 차량의 모든 바퀴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분리형은 구조 자체가 철제 궤도와 거의 같기 때문에 바퀴 등을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도 분리형이 아닌 일체형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과제에는 일체형을 개발한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연구 내용에 기동륜이나 보기륜 등 바퀴도 같이 개발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밴드식 일체형 궤도를 개발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 고무 궤도로 바꾸면 뭐가 좋을까요? 우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밴드식 일체형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게가 50% 이상 감소하고요. 철제 궤도는 로드휠과 궤도가 단계적으로 타고 넘어갈 때마다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만 일체형 고무 궤도는 그런 게 생기지 않죠. 참고로 분리형은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건 철제 궤도와 마찬가지여서 약간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체형은 70%의 진동이 감소하고 13dB의 소음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마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기갑 차량의 연비도 향상되고 진동이 적음으로 수명도 길어서 철제 궤도에 비해서 수명도 더 길기 때문에 궤도 자체의 가격은 고무 궤도가 더 비싸지만 수명주기 비용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고무 궤도가 더 오래 쓰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진동과 소음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탑승하는 병력의 피로도도 격감하게 되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장점만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일체형은 야전에서 교체하지도 못하고 야전에서 할 수 있는 건 응급수리뿐이고 일부분이 파손되어도 궤도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 건 분명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궤도형 기갑 차량의 궤도는 복합재 고무 궤도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K9A2 자주포는 물론 차기 상륙장갑차와 무인전투 차량 등 미래의 우리 군의 주력 기갑 차량들이 될 차량들에 대해서도 국산 고무 궤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